안녕하세요. 설람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심한 고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세요. 저는 21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과 애들만 보고 산 세월이 15년입니다. 그 사이 여느 부부처럼 이혼 위기도 많이 겪었고 짐을 쌌다 풀었다 몇 번을 반복한지 셀 수가 없네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중이고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던 인연이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시댁은 시골이고 친정은 광역시라 친정아버지께서 시부모님께 하나뿐인 딸 본인 지역에서 결혼식 치렀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하셨는데도 시아버지가 굳이 시골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우기시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결혼하실 때는 동서가 시골에서 한다는데도 굳이 또 대도시 나가서 시키셨네요. 결정적으로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예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적당히 남들이 드리는 만큼 드렸습니다. 현금에 이불 세트, 수저 세트, 그리고 가전도 2가지나 바꿔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거라곤 가방 하나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시더니 비슷한 시기에 친구 며느리가 부잣집 딸인데 예단을 화려하게 해온 걸 보시고는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며 제 면전에 대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 성격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괴롭히시는 대로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죠. 시아버지는 정말 아나무인이셨습니다. 평일에 남편이나 저나 일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 무작정 내려오라고 전화하셔요. 별다른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출근을 해야 해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크신지 출근길에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죠. 걸핏하면 남편이나 제게 전화를 해서 뭘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저거 해야 하니 돈 보내라. 그렇게 뜯어가신 돈만 해도 몇천만 원은 좋게 될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식된 도리로 얼마든 드려야죠. 하지만 그 돈 모두 본인 유흥비로 들어갔습니다. 술은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건강 챙기실 나이인데도 술이라고 하면 앞뒤 재시지도 않았어요. 약주라도 한잔 하신 날에는 저더러 귀싸대기를 휘갈겨 버려야 할련 이라고도 하셨고 그보다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것도 저희 애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러니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가 좋을까요? 그래도 애들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하면서 잘 따랐는데 사춘기 접어들고 머리 굵어지면서 할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드려라 해도 대답만 내내 하고는 영 하기 싫은 눈치였어요. 애들이 단지 할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혀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 멀리하는 건 아니고 시아버지는 애들한테도 저한테 하듯이 하셨습니다. 명절날 다 큰애들 부르 꿀려놓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며 90도로 인사해라. 꼭 허리가 숙여져야 한다. 라며 애들한테 기본 1시간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민감한 시기인 사춘기에 애들이 할아버지 곁에 가고 싶겠나요? 명절에 가까워질 때마다 이번에도 할아버지 집 가냐? 꼭 가야 하냐? 칭얼거리는 걸 받아주느라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한 번 안 한다고 야단이셨습니다. 제가 애들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참나, 한창 사춘기인 애들 엄마가 이렇게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오히려 제 말도 안 들어서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말이죠. 그러던 중 재작년 시어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정도 투병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퇴근 후나 주말에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 병간호하랴 혼자 집에 계신 시아버지 챙기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랄 때였죠. 동서는 가끔 와서 얼굴만 비출 뿐 모든 건 제 몫이었습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동서에게 교대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자고 했는데 요즘 취업 자리 알아보느라 바쁘다며 거절을 했네요. 취업 준비를 한다던 동서는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시아버지라도 가만히 계시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시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계실 때는 사고라도 안 치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꽃뱀 할머니한테 물려서
집문 서고 땅문 서고 몽땅 내줄 뻔 하질 않나. 매일 술 드시고 다른 영감님들이랑 싸움질을 하시질 않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시아버지 좀 모셔가라고 저희 시아버지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고 난리 치셨습니다. 파출소나 경찰서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저랑 남편이 퇴근하고 몇 번을 시댁에 내려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세월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떠냐고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라고 앞에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남편이 제일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도 시아버지가 사고치면 뒷수습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심심하면 사고치고 다니십니다. 어차피 뒷수습은 아들들 내외가 다 해주니까요. 이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맨날 말없이 뒷수습만 해주고 마니까 시아버지가 더 그러는 거 모르겠냐고요. 그러니 남편은 본인이 사고를 치고 싶어서 치는 거겠냐며 본인도 그럴 의도가 아닌데 때때로 안 되니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그때도 언성 높이며 싸우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동네에서도 거의 반쫓겨나듯 나오셔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동선에는 상황이 여의찮아 모실 수 없다고 이미 단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1년 반 정도 모셨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자진해서 야근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연차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또 살림하는 계집년이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라며 훈계가 늘어지셨습니다. 집에 방이 3칸인데 아들, 딸이 자기 방 뺏으면 집 나갈 거라고 하도 칭얼칭얼해서 예민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라 안방을 내드렸습니다. 저랑 남편은 거실에서 생활했고요. 그리고 혼자 거동도 다 하실 줄 아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혼자 식사 다 차려 드셨으면서 아침에 밥하고 반찬 국 해놓으면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그대로 두고 온종일 계세요.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밥풀이든 양념이든 다 딱딱하게 굳어서 일도 2배.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기 힘드시면 물에 불려놓기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아직 애들이 어린데 집에서 틈만 나면 술을 드시길래 애들이 있으니 조금만 자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시면 골병 날 것 같은데 백발 노인이 매일 소주 2병은 기본으로 드셨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술에 취해서 무슨 년 하시면서 욕하시고 결국에는 못 말렸습니다. 애들 방에도 노크도 없이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셔서 애들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또 할아버지한테 짜증내지 못하니까 그 투정들 전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미움털 박힌 제가 청대 메고 다 해야죠.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아이들이 사춘기라 사생활에 예민하니 애들 방에 가는 것 자제해 주시고 꼭 갈 일이 있으면 노크는 꼭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또 사춘기가 벼슬이니 할아버지가 손자들 방에도 마음대로 못 가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사건이 터졌어요. 딸애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노크도 없이 문 열고 들어가셨다가 그날 딸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도 너무 놀라서 제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대체 왜 그러시냐고 따지듯이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손녀 옷 갈아입는 거 좀 봤다고 이렇게 화낼 일이냐며 본인이 더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제가 조심해 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제 말 듣지 않으시고 결국 사단을 내시니 저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분에 타서 울고 있는 딸에게 네가 어릴 때 내가 네 똥 기저귀 다 갈아줬는데 뭐가 부끄럽냐 라며 호통을 치셨네요. 남편은 위로라고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가 모르고 그런 거니 딸 보고 네가 이해하라며 기가 차는 소리를 했네요. 그날 아들도 참고 있다가 동생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걸 보고 참아왔던 게 터졌던 건지 동생 데리고 나가서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로 아이들이 시아버지를 더 멀리 했습니다. 딸은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몇 날 며칠을 졸라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늘이 핑핑 돌고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몸에 오한도 들고요. 강으로 버티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몸도 정신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탈이 난 거라고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어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어요. 결국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들 학교 보내고 간단한 집안일 끝낸 뒤 조금 쉬려고 하면 영준 애미야 뭐 해 먹자. 영준 애미야 이거 좀 해줘라. 이러시는데
차라리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휴식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내고 주말까지 해서 5일 동안 푹 쉬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고 휴가 낸 소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내다가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남편한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시아버지 집 근처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던지 나라도 나가 살게 해주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를 하길래 그럼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 문제로 몇 주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시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 자연스럽게 아팠던 게 나았어요. 마음도 조금 편안했고요. 5분 거리였지만 매일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찾아가 반찬 가져다 드리고 안부 묻고 했어요. 갈 때마다 집 정리도 조금 하고 왔는데 늘 방구석에는 소주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술 끊으시라고 아버님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우선인 거 모르냐고 해도 네가 언제 나를 그렇게 챙겼냐? 라며 구박하셨네요. 그러다 시아버지를 원룸에 모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간암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말기라 병원에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선고받고 4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방님과 동서는 제게 네가 아버님을 쫓아내보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고 치시는 동안 동네에서 쫓겨나 저희 집에서 모시는 동안 원룸으로 모시고 나서도 반찬 한 가지 얼굴 한번 비춘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는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시아버지 식사 챙겨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게 다 제 탓이랍니다. 체면이고 나발이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장례식장에서 같이 싸웠습니다. 유치한 행동이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더 참을 수도 참기도 싫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나와야 울죠. 무덤덤하게 슬픈 표정 한번 짓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그래도 십몇 년 보고 산 시아버지인데 몇 년 같이 살아놓고 어쩜 저렇게 정없이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리냐? 라며 욕하셨네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밥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잤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실망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버지면 제 아버지인데 장례식장에서 맏며느리로서의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고생, 몸고생한 거는 새까맣게 잊은 건지 그 사실을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서럽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키워봤자 소용없고 남편이라는 인간도 자기 아버지밖에 모르네요. 남편 말 듣고 있자니 또 화가 올라와서 아버님은 나를 딸처럼 여기셨냐? 내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당신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냐? 라고 미친년처럼 윽박질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이번 장례식 때 친척 어른들이 다 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셨고 본인도 저희가 아버지를 내쫓아서 돌아가신 것 같다며 저더러 조금 더 참아주고 시아버지를 보듬어 주지 그랬냐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이 끊어져 남편 따귀를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도 났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정신병자라며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다 터져 나와 타락했습니다.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너 같으면 제정신이겠냐? 내가 어린 나이에 너한테 시집와서 시동생 장가갈 때까지 데리고 살면서 뒤치다꺼리 해줘. 시어머니 안 발병하고 1년을 병수날 들어줘. 이제 시아버지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줬는데 나더러 뭘 더 어쩌라고 그러느냐고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놀란 아들, 딸이 안방으로 달려와 저희를 말려서 진정되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가서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좀 안 되어서 다시 들어왔는데 애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보니 새벽에 일어나 애들, 남편 아침밥에 시아버지 아침, 점심 식사까지 정신없는 전쟁을 치르고 밤에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널브러진 설거지에 빨랫거리를 다 정리하고 나면 그대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던 시간.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건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사연 제보를 한 걸 남편이 안다면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 집안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거기서 위로받으면 얼씨구나 좋겠냐? 내가 잘못한 건 다 빼놓고 시아버지 욕먹이면 좋겠냐? 뭐 이런 말들로 화를 내겠지만 지금 저에게는 객관적인 시선이 너무나도 필요하네요. 네, 저도 잘못한 거 많죠. 어른이 이렇게 하자 하시면
잘못된 것이라도 어른 말에 안 따르고 결국 제 고집대로 다 했고, 시아버지와 다투면서 며느리 잘못 데려온 남편이라고 등신 소리도 듣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고생한 긴 세월은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저 제 잘못 질책하기 바쁜 사람이네요. 참는 게 내 자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자식들만 보고 이 악물고 살았는데 이젠 다 놓고 싶습니다. 내 새끼들만 보고 달려온 시간도 너무 허망해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아내 노릇, 엄마 노릇 쉬려고 합니다. 주말에 그간 시아버지 때문에 소홀했던 친정집에 내려가 쉬다 오려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혼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친척 중에 사위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진 분이 계셔서 당장 이혼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아빠와 틀어지게 되었고, 특히 아들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빠를 싫어합니다. 남편은 결국 끝까지 남아 자기 옆을 지켜줄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아이들 커서 시집, 장가갈 때까지는 버텨보려고요. 곧 49제도 시작인데 걱정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안 가고 싶은데 애들 봐서 참석해야겠죠. 어차피 제사는 지낼 마음도 없고 시부모님 다 돌아가신 마당에 남편이 무섭겠어요. 서방님이 무섭겠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 내에서는 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끝나 버렸을 때도 눈물이 안 났나 봅니다. 그렇게 미워하시고 2년, 전연하며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던 분이신데 저한테 제삿밥 얻어 드시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서방님이 차남이라 결혼한다며 시부모님 모시기 싫다는 말 대놓고 한 사람이면서 저한테 시아버지를 잘 모셨네, 못 모셨네 따지는 것도 정말 웃겨요. 지금까지는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안 참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제 선택이 맞는 선택인 거겠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